네, 간밤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오늘도 연결고리 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땡큐 파월. 발음 좋았나요? 자, 나스닥 안도 랠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나스닥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러군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두에서는 상당히 인플레 파이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필요시에는 더 공격적으로 맞아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뒤에 얘기가 확실히 파월답게 잘 어루만져 줬다. 그러니까 예전의 파월답게. 뭐 파월이 예전에 사실 발언을 하게 되면 그날 이제 바로 폭등이 나오게 되는 맞아요. 뭐 이러한 현상이 뭐 오늘도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그 뒤에 QT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역시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폭에서 플러스 1.4%까지도 반등이 나오게 되는 약 2% 정도의 반등을 이끌어냈던 부분이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은 오늘에 의해서는 살아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오늘 것 같고요. 봐서는. 그 이후에는 맞아요. 사실 끝까지 제가 봐야 또 돼요.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 그건 보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파이터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는 네. 이제 인플레 대응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세가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언급을 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네. 경제 성장 자체가 매우 강력하게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의 확장세를 일단 경기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네요. 부분을 일단 한번 방점을 찍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QT가 사실상 지금 통합 발작에 대한 긴축 발작으로 이어졌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QT 관련돼서는 상반기에 일어날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차 대조표 말씀하시는 대차 거죠. 대표를 줄이는 거. 예. 네, 줄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일어나면 어떡하나에 네.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게 시장 관점이고. 네, 그것을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상반기에는 안 일어날 거야, 하반기에 일어날 거야,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안심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 것은 네. 이런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네.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 회의를 적어도 두세 번 정도 한 이후에 할 거야. 라는 이제 안정장치를 좀 마련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중후반이네요. 거기서 네. 이제 이 성장주라든지 나스닥의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을 채워 넣어줬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올랐군요. 예, 예. 반대로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은 반대로 한 3bp 정도 빠지면서 1.14%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수치적으로 나왔네요. 예, 현상이 확실히 이 수치적으로 투자 심리가 반영돼서 잘 드러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이제 파월 연준장의 코멘트가 나오면은 이제 월가에서도 평가해야죠. 그렇죠. 네, 이 오한다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인해서 촉발된 금융시장의 이 우려는 이제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좋네요. 예, 이 반센그룹에서는 이 미 연준의 12월 FOMC 공개 이후에 네. 성장주의 급격한 이 매도세의 충격이 지나가고 컴백 랠리가 이제 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단어 많이 높다. 나옵니다. 지나가고. 네. 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을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넘어간다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어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간다? 보통 이런 로테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장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 중간 사이에 가치주가 부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인이 성장주고 가치가 따라붙는다? 성장주가 지금까지 메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이 금리 인상기에는 예.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성장주가 좀 움직이는 그림을 보이는데 네, 그 네, 중간 네. 사이에 가치주가 생각보다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매우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이러한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언급을 했다고 이해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그럼 이제 계속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그쵸, 이제 궁금하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일단 파월 연준의장이 예전에도 발언을 하고 나면 그날
강하게 급등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흔히 말하는 이제 약발이- 해석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죠. 예. 다시 내려왔던 적도 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연준 이사들의 이제 발언을 보게 되면은 네. 클리브랜드의 로레타 베스터 연준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올해 3월 첫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올해 3회를 금리 인상하는 걸 지지한다. 이분 굉장히 매판데. 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시간이다. 다 그런 네. 같은 맥락이네요.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트 총재도 3월 금리 인상 전망 완전히 열려 있다. 그렇군요. 뭐 이만큼 계속적으로 연준 이사들은 연설만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이 통화 관련돼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그러네요.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고요. 13일 날 보게 되면 네. 라이얼 브레이드너 연준 부의장이 이제 인준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똑같은 거 물어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말 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제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몰라요? 아니 다 연준 매판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아우르면서 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연준 부의장이 또 어떠한 이제 이 발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테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 자체가 음. 바로 다 돌아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네요.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에도 2% 정도의 네.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야겠죠. 세게 올라갔더라고요. 뭐 1.8% 정도 예. 상승 나오고 그 음.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AMD랑 네. 이제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이 두 종목이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의외로 테슬라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였으면은 상승폭 자체가 훨씬 더 컸었을 텐데. 악재는 없었죠? 뭐 악재가 따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그 밑에 단에 있게 되는 사실상 이 전기차 관련해서 신생 업체들 경쟁자들.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루시드, 리비안 이런 뭐 애들. 루시드 같은 경우에 9% 올랐고요. 예.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악재가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그닥 좋지 않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심리가 좋았네요. 네, 그만큼 투자 예. 심리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만큼 이런 쪽이 이 이슈와 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는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엔비디아도 한 1.5% 정도 올랐고요. 뭐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3%, 그리고 로블록스도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돼서 네. 아까 경제 확장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자극받게 되면서 WTI가 4% 정도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엑슨모빌도 4%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7%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네요. 에너지 업종이 사실상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더 세게 나온 다시 거죠?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림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뭐 방금 전에 메타버스 얘기도 하시니까 기술주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메꿔질지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종목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요즘. 그러니까요. 사실 일단은 하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예. 매수 주체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스템 때문에 맞아요. 투자에 대한 집행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국내 악재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사줘야 될 텐데 맞아요.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서 일단 1% 내외에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선물까지. 같아요. 예.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차익에 예. 대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받쳐준다는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 안정화에 대한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역시나 우리 한국 시장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팽배해지게 되면서 안 좋네요. 이제 몇 가지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IT 대형주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네네. 것처럼 IT도 속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에도 속할 수가 있는 그렇죠. 뭐 네. 이러한 부분이 이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 말씀드렸는데 SOEL이 큰 걸로.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제 마진 뭐 쪽이군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오게 되면 오일머니의 파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동발.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에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TSMC 6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비메모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건 뭐 국내에서도 비메모리를 봐도 되는 건지 한번 그렇죠. 그렇죠. 뭐 바로 잘 연결을 해주셨는데 세부 내용 볼까요? 너무 결론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네, 일단은 네. TSMC가 실적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에서는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셌네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어제 밤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그래요?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었는데 국내 시장에 사실상 반영이 된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만약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10일 날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었는데 이 TSMC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56억 달러를 매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네.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달성을 한 부분이었었고요. 추가 신기록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4분기 매출액이 2020년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렇군요.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TSMC의 주가가 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이유가 있는지를 있어요.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관련돼서 CNBC에서는 애플과 퀄컴 등의 이 고객사가 TSMC 반도체를 계속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월가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 이 자산운용사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올해 전망치하고 2023년도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잘 나가네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이 올해 매출액 성장세를 26% 정도 야.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 셉니다. 이 큰 기업이. 계속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일단 TSMC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올해도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제 TSMC의 이 견조한 전망은 아무래도 2위 업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에 이 속해 있는 국내 업체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연결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 뭐 지배적인 그렇군요. 이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렌드포스 관련돼서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보게 되면 서버 측하고 예. 이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재료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가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족 현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포지 SoC와 그리고 이 OLED DDI 이 두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주행이 좀 오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종목들이 하나둘 연결이 되고 있는데 TSMC하고 또 경쟁업체 뭐 혼자서 경쟁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네, 말씀드려야겠죠. 그 말하고 싶었어요. 네, 네. 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엑시노스 관련돼서도 네.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 확보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율적인 측면만 잘 잡아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마켓 쉐어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진 부분은 있어서 1, 2위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뭐 충분히 조금씩은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 DBI 텍 생각했는데. DBI텍은 네. 당연히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이 기업 중에서는 테스나. 테스나는 비메모리 부분의 가동률만 올라가면 이회선 좋아져요. 간단하네요, 조건이. 네, 그래서 테스나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DBI텍도 이미 가격에서 많은 부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8인치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미 가격을 계속 인상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네요.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라는 이야기인 거고 예. P도 올라가는데 DBI텍 같은 경우에 이러한 증설에 대한 부분도 차근차근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게 되는 최고의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DBIT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더가 들어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만큼 이제 계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도 잘 받는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급 부품 장기 고공급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OLED DDI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고동칩. 예, 그게 이제 LX 세미콘. 그렇죠. 예. 그래서 LX 세미콘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